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해안선이 아름답던 곳 해안반도. 해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돌이 아니에요 이게 갯벌이지.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이 흙들이 상당히 오래된 흙이래 이게요. 아, 이게 흙이에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모래가 고왔던 천리포 해수욕장. 해안에 곱던 모래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은 뻘층만 남았다.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 지명에서 알 수 있듯 드넓은 모래밭을 자랑하던 이곳도 모래는 없어지고 자갈밭이 돼버렸다. 불과 7, 8년 사이에 곱고 아름답던 백사장이 뻘과 자갈로 바뀌어버린 해안국립공원. 해안반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변 황폐화 현상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81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진 안면도.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대표적인 해안국립공원 지역이다. 동전 불가사리 잡았어 뒤에. 소라도 움직이네 진짜. 춥다 추워. 가져간다. 이렇게 만져봐야죠. 됐다. 이 지금 빨리 줘. 고운 모래, 그 속의 생명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쉽게 해안의 생명력에 빠져든다. 아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안 잡으면 잡혀도 빠져. 지난해 10월 안면도 삼봉 해수욕장 옆 소나무 숲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20, 30년 된 소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소나무 숲은 파헤쳐졌다. 안면도 해변을 본격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도로 공사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일부 주민들은 공사장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도로 건설 반대에 나섰다. 마을을 지키려고 키워놓은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이건 아주 잘못된. 해안에 도로를 내면 생계수단인 관광도 생업도 무너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군에서 계획된 도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수용을 해야 못해요.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중론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루는 문 그건 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해안을 따라 11km에 걸쳐 건설될 도로는 내년에 열릴 국제꽃 박람회에 맞춰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관광지로 개발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텐데 이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외의 곳에 있었다. 도로 건설 예정 구간인 해안의 소나무 숲은 바닥 전체가 완벽한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숲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다 사고 지형. 소나무 숲은 해변으로 이어진 거대한 모래 언덕, 즉 해안 사구인 것이다. 바로 이 모래 언덕에 주민들의 도로 건설 반대 이유가 담겨 있다. 겨울철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 해변은 온통 모래바람에 휩싸인다. 모래 언덕, 즉 해안 사구는 바람에 운반된 모래로 만들어진다. 해변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한 모래가 해안 식물에 붙잡혀 층층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거대한 모래 언덕을 이룬 것이 해안 사구. 도로가 건설될 안면도 해안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거대한 해안 사구 지대인 것이다.
그동안 해안 사고는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 마을을 보호하는 제방이자 완충지대였다. 하지만 해안 사고는 일반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해안지리 연구가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선 그 사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도로는 허가되질 않습니다. (30여 킬로에 걸쳐) 사고가 발달된 미국 뉴저지주 주립공원 아일랜드 비치 파크. 입구에서 해변에 이르는 곳곳에서 사람들은 출입 금지 표지를 만나게 된다. 해변 모래사장은 출입이 자유롭다. 그러나 백사장에서 육지로 이어진 모래 언덕, 해안 사구지대는 철저하게 통제된다. 30km에 이르는 사구 주변에 목책을 둘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구지대를 밟으면 $1,000,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You can go into there and walk only. Excuse me, you can't walk on the dunes. Is that what you're asking? Yeah. You cannot. You're not It's supposed illegal. to. It's illegal, yes. 사구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건물이 있던 개인 땅의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이 허용될 뿐이다. 하지만 사구지대에 맞닿아 않는 부분은 모두 나무를 이용해야 한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의 앞마당이라도 사구는 함부로 밟을 수가 없다. 집 주변은 철저하게 목책으로 세워져 있고 출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다. 해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m 간격으로 놓여 있는 나무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단 한 발도 모래사구를 밟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사구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The dune is important because it's part of the system. Part of the system, yeah, So I therefore, anything that we do to damage the dune eventually will destroy the system.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안 사구, 즉 모래 언덕이 해안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보존돼야 한다고 말한다.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엄격한 관리는 해안 환경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었다. (10월) 말 주민들의 반대에도 안면도의 도로 공사는 계속됐다. 해안 사구는 파헤쳐지고 있었다. 사구 파괴의 결과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그때 가서 노선을 보면서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놓고 어느 구간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의사를 필요가 있다. 분명 이 사고를 건드리면 크나큰 재앙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안반도는 이 땅에서 가장 사구가 발달된 지역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사구는 유리 원료로 쓰기 위해 파헤쳐졌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구마저도 관광지 개발로 무너졌다. 내년 국제꽃 박람회가 열릴 꽃지 해안. 지금은 벌판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이곳은 높이 40m, 면적 24만 평에 달하는 안면도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구 지역이었다.
모래 언덕의 모습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30-40년 전만 해도 경사각이 완만하고 또 그 떼풀이락에서 풀이 굉장히 그 모래 그 강하게 전부 다 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화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있어서 가해로.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는 논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꽃지 사구의 옛 모습은 우리나라 최대 모래땅으로 불리는 신두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지천으로 피어나는 해당화가 24만 평에 이르는 꽃지 사구를 뒤덮었다. 꽃지 초지는 철마다 사람들이 소풍을 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던 곳이기도 했다. 사구가 파괴되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이곳의 생명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꽃지 해변 뒤쪽의 동담마을. 이 마을은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소금기가 없는 깨끗한 물이 풍부하던 곳이었다. 꽃지 해변의 사구가 거의 사라진 10년 전 갑자기 샘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전에 됐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그냥 샘이었다고요? 네, 샘이죠. 바가지로 퍼먹던 자리. 아, 이 바로 이 모래 언덕 밑인데 여기 네. 물이 그냥 드실 만했어요? 아주 좋았죠. 물이 여기서 펑펑펑 나왔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죠. 샘이 마르자 주민들은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금기를 품은 바닷물만 올라왔다. 사구가 사라진 것과 동담마을 물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꽃지 인근의 기지포를 찾았다. 해안도로 예정지인 기지포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아직도 사구는 남아있다. 이곳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다.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는. 여기까지 꽉 차요. 여름이 이럴 때는. 그런데 요새 그런데 물이 여름 내 이 모다로 빼 올려서 식수 줘도 물이 안 딸려요. 이 물이. 그대로. 예, 사람 먹는 물이. 이 해석장 수천 명 와도.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있죠. 물 먹고 탈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해석장에서는 물 먹어가지고 탈나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 해변 바로 옆에 그런데 이 해수하고 섞이고 이러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뭐 하나 뭐 건건한 맛이 없어요. 그냥 민물이요. 좋은 민물. 기지포와 동담마을의 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김상종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두 곳의 물속에 함유된 질산성 질소 함유량과 염분 농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질산성 질소는 두 곳 모두 기준치 이하. 염분 농도는 희연격한 차이를 보였다. 기지포의 물은 정상이지만 동담마을의 물에는 0.63%, 즉 6.3 프로미리의 염분이 포함돼 있었다. 분석
누적된 그 염분을 본다면은 6.3%밀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물의 상한선이 0.3%밀의 약 21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그런 바닷물에 의한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구가 사라진 후 벌어진 동담 마을의 물의 이상 현상. 이 관계 속에는 해안 시스템의 비밀이 숨어 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폭이 3km에 달하는 해안 사구가 해안선 100km에 걸쳐 발달해 있다. 모든 사구 지역은 절대 보전 지역에 속한다. 그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이엔델 사구지대. 이곳에서 취재진은 흥미로운 시설을 발견했다. 이름하여 사구 정수 회사. 이 회사는 사구에서 나오는 물을 인근 도시 150만 명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해안 사구를 이용한 물 회사가 생긴 것은 125년 전이다. 사구지대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The water production 125 years ago because of a cholera epidemic, and because of the finding that the water coming from the dune area was very fresh and very good and didn't have these bacteria inside them, people stayed healthy, which drank the water from the dune area. 전염병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된 사구의 정수 효과. So what you see here is a large infiltration lake. From the lake itself, the water sinks through the bottom. 지금은 인근 강물을 끌어들여 사구에 침투시켜 식수를 얻을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돼 있다. 사구지대에서 어떻게 150만 명이 먹을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동안 사구를 이용해 정수를 해온 이들은 사구가 가진 독특한 물 저장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When it rains, rainwater is penetrating into the dunes, and in doing so, it's more or less catched in the dunes, and it pushes the salt water below the dunes under its weight, lower and lower. So you can say that below dunes, you get a kind of a belt of water. 사구에 빗물이 침투하면 바닷물을 밀어내며 렌즈 모양으로 보인다. 보인 물은 해수면 기준으로 1m 높이만 돼도 실제로는 바다 밑 40m까지 민물이 형성된다. 민물이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것은 민물과 바닷물의 비중 차이 때문이다. 민물에 비해 비중이 큰 바닷물이 사구 밑으로 밀리는 것이다. 바닥에 물이 통과할 수 없는 불투수층이 있으면 민물과 바닷물의 막이 형성된다. 곧 사구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구가 파괴되면 바닷물을 막는 방어막이 무너져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 네덜란드가 사구지대를 철저하게 보존하려는 것은 이런 사구의 민감한 특성 때문이다. 도시가 팽창해도 사구지대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이 광활한 지대에 도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건설되고 그나마 있는 도로도 산책용일 뿐이다. 지정된 산책로 외 사고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해안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보존으로 네덜란드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사고는 해일과 파도의 위험을 막아내 주었고 100km의 해안선을 따라 새들과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사구지대는 유럽 최대의 생태공원이 됐다. 사구가 완전히 사라진 꽃지 해변. 바로 그 뒤편의 동담마을에서 바닷물이 나온 것은 사구 아래 바닷물 방어막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물은 잘 나와요. 나오는 건 참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염돼가지고 이게 물이 짜져가지고서 이 지하도도 논의도 제대로 못 돼요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되자 논밭도 죽어갔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담마을에선 벼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바닷물에 오염된 지하수를 댄 노는 소금기로 투덕한다. 우리들이 참 이런 실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좀 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절대 그거에서 그렇지 않은 게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는 왜 그랬냐 말이요. 먼저 그렇게 좋던 물이 왜 그거 파놓고 나고 이게 참 모래 다 파가니까 이런 실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얼마나 저거 용이라고도 아주 말다툼하고 난리 났었지요. 자기들이 그 유리 모래 판 거랑 관계 없다. 관계 없다는 얘기지. 10여 년 동안 계속된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 저기서 나오는 물이야 이게. 산에다. 주민들은 지금 3km나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식수를 끌어와 먹고 있다. 반면도 해안 관광 도로의 일부는 해변을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해변에 도로가 날 경우 그것은 해안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겨울철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해변에서 운반되어 온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해안사고. 모래의 이동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안사고는 해변과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모래를 주고받는다. 해안사고와 해변의 순환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해안 시스템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로저스 해양연구소. 이곳의 수티 교수는 미국의 철저한 해안사고 보호 정책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사고 지역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You have to appreciate that the dune is part of what I call the sand sharing system. That is, sand gets blown from the beach into the dune, and during storms, the dune returns some of the sand back to the beach. And as long as this is allowed to continue, we basically maintain our system, we maintain the protection, we maintain all the elements of the beach and dunes. However, if we begin to damage the dune for whatever reason,
we actually began to change the sediment budget in the beach, and we encourage erosion. 5년 전 관광지 개발을 위해 꼬치 해변에는 옹벽이 쳐졌다. 옹벽이 생기면서 또 다른 이상 현상을 겪었다. 해변이 옹벽으로 단절되자 모래의 교환이 차단됐고 백사장 모래는 파도에 씻겨 나갔다. 그때는 이 모래가 이런 자갈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모래가 막 모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해변 백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통 자갈밭으로 바뀌어 버렸다. 얼추 이 정도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자갈밭은 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뭐이 밑이도 한 1m 한 50 이상 파다고 빠져나갔다고 봐야겠네. 이건 자갈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이게 손 아주 방문해로 이렇게 쌓였었거든. 푹 빠졌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게 뭐 이 정도 빠져나갔다면 이게 뭐 앞으로는 이게 돌밭이지 모래밭이 된다고 못 보죠 이거. 이거 뭐 해수장 탑을 한다고도 앞으로는 여기다 모래를 갖다가 사다가 뿌려야 될 형태입니다. 모래의 이상 이동 현상이 일어난 꼬치 해변. 그렇다면 그 많던 해변의 모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여기 현재도 지금 이게 모래가 지금 물심으로 나가는 모래거든요 이게. 빠져나가는 기 때문에 이렇게 뿌였습니다 이게. 빠져나가서 저기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왔습니까? 저렇게 들어가서 저 포구 들어가죠. 주민들은 꼬치의 모래가 인근 방포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한다. 한때 수십 척의 배들이 드나들던 방포항. 이곳은 밀려드는 모래로 더 이상 항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지난 5년 동안 쌓인 모래를 퍼내는데 무려 7억 원의 돈이 들었다. 지난번에도 한 여기서 1000여 차 이상 퍼나갔어요, 모래가요. 1000차 정도 15톤 담보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그래요. 이제 몇 년만 했으면 또 배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보다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파는 게 그래요, 우리가. 지난 4월인가 5월 달에 여기 준설 작업을 했어요, 지들이. 군의 협조를 얻어서. 방포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거는 좀 주민들이라니까 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걸 없앴을 때 그러면 없애서는 그럼 모래가 안 올 거냐? 에? 그랬을 때 없애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그건 말은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수치 모형신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해안 옹벽이 쳐져 있지 않다면 그 연안류가 대개 이런 원을 그리면서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맴돌고 다시 사용이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옹벽이 쳐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반사가 되면서 연안류가 더 강해지게 되죠. 그럼 그 연안류를 따라서 모래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이동된 모래가 바로 방포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또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포항은 이제 물이 들어오는 하루 2~3시간, 그것도 작은 배만이 드나들 수 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천리포 해수욕장. 지난 10여 년간 이곳 해변에는 사구 자리에 건물들이 들어찼고 해변은 옹벽으로 막혔다.
해변을 에워싼 거대한 옹벽은 천리포 해안의 풍경과 지형을 변화시켰다. 여기 우선 다 없지. 이게 머리 이게 터치면 이게 다 흩어지는데 여기서 누가 수영 모르겠어요 이거? 천리포 해수욕장의 해변 백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곱고 아름다운 모래 대신 바위처럼 단단한 뻘층이 드러났다.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관광 목적으로 온다면은 난 여기를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고향인데도. 예. 그냥 고향이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오지. 천리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그때 천리포는 모래 언덕과 백사장이 살아있는 생명의 땅이었다. 관광 개발을 위해 세운 옹벽. 그러나 그 옹벽이 오히려 관광 자원인 아름다운 해변을 앗아가 버렸다. 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된 삼봉 해수욕장의 아침. 해변 모래밭은 생명력이 왕성하다.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밭은 콩게의 무대가 된다. 콩게들은 모래를 먹고 뱉어내면서 모래 속에 산소를 공급해 해변을 살아있게 한다. 이 해변의 생명력은 해변에 모래 언덕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옹벽으로 둘러쳐진 꽃지 해변. 모래가 사라지면서 모래를 터전 삼아 살아가던 해변의 생명들도 사라졌다. 옹벽은 지형 변화만 일으킨 게 아니라 해안의 생태계까지도 홍태화시켰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전 같으면 이렇게 저거면 개가 여마시간 달랑개가 딱 차서 물이 저거 그저 무슨 새 그 하얀색 뼈 쪽은 갈매기 말고 노요새 그것이 아주 떼로 몰려서 생겼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적에는 지금 그런 거 하나 구경 못 해봤어 지금. 그런 거 지금 있으면은 참 너는 피서객들도 좋다고 그 애기들도 좋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자꾸 없어지니까 개 종류도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 구경 못하지 그런 거 새가 그런 거 찍어 먹거든요. 그런데 먹이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자연. 피해는 꽃지 앞바다로 이어졌다. 생명이 사라진 것은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초가 길이가 막 3m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요, 해초가. 근데 지금 뭐 해초라는 살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초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해초 해녀들 얘기도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뭐 해초는 구경을 못 온대요. 말줄기라는 것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건 하나도 없대요, 이제는. 그렇게 변했어요, 여기가. 몇 해 전만 해도 꽃지 앞바다는 풍성한 해산물로 해녀들에겐 좋은 생계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물질을 다녀야 한다. 옛날이라면 언제쯤에? 5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바닷속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닷속은 사막처럼 황폐했다. 바닷속의 생명이라곤 불가사리뿐이었다. 꼬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런 옹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먼저 그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육지 기온의 그 유기물이 차단이 되는 막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풍부한 그 유기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일차적인 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플랑크톤을 먹는 다른 먹이 연세인 그러한 그 무척추 동물이라든지 그런 어류들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면도 해안관광도로공사는 부분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안도로는 이 지역의 해안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옹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뉴저지주 로저스 대학 수티 교수는 뉴저지 해안과 함께 살기라는 책 속에서 해안 인공 구조물이 해변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정리했다. 모든 해안의 침식 현상은 사구지대의 인공 구조물에서 비롯된 것이고, 해안의 인공 구조물이 결국은 해변을 무너뜨리는 것을 오랜 연구로 밝혀냈다. 해안지리 전문가들은 안면도의 해안 사구지대 위로 관광도로가 건설될 경우 지하수가 오염되고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경고한다. 특히 해변 쪽으로 도로가 나면 해변과 바다를 폐허로 만들고 결국 도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 모래가 파이면 불과 일주일 만에 한 5, 6m, 깊이는 한 3m 정도의 블로우아웃 듄이 갑자기 만들어져요. 푹 파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로가 났는데 블로우아웃 듄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도로가 그냥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밑이 다 파여버리고. 그럼 도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다 나무가 풀이 이제 죽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식생이 다 없어져서 그야말로 사막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막처럼 사고가. 전문가들은 해안 관광 도로로 인해 주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영향 평가 당시 해안 사고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개발이 까다로운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9일자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사고로 우리 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해양 환경을 하면서 예. 여기 거기 뭐 여러 가지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환경부에서 사고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기준이나 보전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어때까지 한 것은요.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전국 자연 환경 조사할 때
그 염생식물 조사 시 사고를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약간 조사한 결과가 있고 사고에 대한 법 조항 하나 없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이미 72년도에 연방법으로 해안 사고 관리 조항을 명시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사고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조항은 연방 정부에서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제적인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단 한 곳에서도 해안 사고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다. At the local levels, the laws become a bit more strict than at the state or the national level, because at that level, the state level, they're more general, they're more conceptual. When it gets down to the local level, it's here's a line that says you cannot do anything seaward of this line. 그러나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인 해안반도에서는 지금도 사고를 훼손하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옹벽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오히려 해안의 침식을 막고 보존을 위해선 옹벽과 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너지다 보니까 나무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걸 최대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뭐 포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 제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만 더 훼손이 되니까. 그러나 뉴저지주 로저스 대학 연구진은 포락과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옹벽과 인공 제방이 오히려 훼손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한다. 수티 교수는 옹벽의 신화라는 사파를 통해 옹벽이 침식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세운다. 그러나 오히려 해안 침식 속도는 빨라지고 결국은 옹벽마저 무너지게 될 뿐이다. 수티 교수의 경고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해안반도 곳곳에는 쓰러진 옹벽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지난해 9월에 세워진 천리포 해안의 옹벽도 불과 넉 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해안 침식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해안 지역에서는 딱딱한 걸 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딱딱한 걸 피하냐? 그 딱딱한 거는 파도가 들어와서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안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걸 써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래죠. 모래와 사고 그리고 풀과 나무. 이것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죠. En ook met factoren als natuurbehoud, drinkwatervoorziening, industrie en bebouwing. 네덜란드가 철저히 사구를 보존하는 것은 콘크리트 등 다른 어떤 것도 모래 언덕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Zandsuppletie. Het ophogen van het strand met zand dat uit zee gehaald wordt. Een boeiend schouwspel. Zeker als de zandvoorraad. 네덜란드는 해안 침식이 일어나면 다시 모래를 가져다 붓고 풀을 심는다. En toch zijn de kosten beperkt. Per jaar bedragen deze nog geen 200.000 gulden per kilometer. 자연적인 사구의 형성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바다를 바다답게 하고 육지를 육지답게 할 수 있다. 바로 해안 환경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If you are managing the coast, and that is a principle which goes everywhere in the world, if you are managing the coast and you want to do it in a, what you could say a sustainable way, the best is to work with the natural processes and not against them, because you will have bigger problems on the longer run. Maybe you solve the problems shortly, 2-4 years or so, and politicians might be satisfied because they think this is it, we found the answer. But in the long run you will find out that you are running against greater problems.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취재 중에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대대적인 사고 보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안면도 해안관광도로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여전히 대립 중이다.